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의원은 지금 의원총회 중인가요? 네, 의원총회가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의 시기가 온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오늘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네. 항상 어떤 현안이 나오면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는 추진론자들하고 조금 네. 더 신중해야 되는 신중론자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중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예. 이 검수완박 그 검찰 개혁 얘기만 나오면 검수완박보다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봐야 되죠. 왜 그게 그러냐면 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요. 수사 기소 분리 이 얘기만 나오면 최영두 의원님은 웃습니다. 아니 이걸 뭐 민주당 오늘 의총에서 좋은 합리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야기고 지금 네. 이제 박 의원님이 이제 법사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는데 네. 이번에 검수완박은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누구죠? 황운하인가 하는 그 경찰 출신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6대 범죄 수사를 정발시키자는 것이다 보니까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 그래서 검수완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이제 기소 독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제 검찰이 그동안의 권력이 비대화됐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하나로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모소부리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국민들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 법 앞에 평등한 거냐.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비리의 문제라든가 불법의 문제는 제 식구 감싸기로서 그동안 넘어왔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수사 기소가 독점에 의해서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분리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분리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이제 잘 잘렸어요. 이게 뭐 우리끼리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뭐 입장이 갈라져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여영국 이제 정의당 대표가 이 문제에서는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과 국민의당 또 다른 소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은 저희들 이제 필리버스터 할 겁니다. 이거 한다 그러면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정의당이 찬성 안 해줄 겁니다. 왜냐? 여영국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지금 그게 뭐 검찰 통제와도 관계도 없는 문제 같은데 왜 진영 논리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게 지금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하신 말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검찰 수사권 독점. 검찰이 지금. 그렇죠. 최영두 의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죠? 그럼요. 지금 이거는 프로세스가 지난해 사실은 우리 박 의원님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그 구조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고 또 변호사단체고 시민단체 하는 이야기는 지난해 일단 수사권 조정이 일부 다 되었고 그다음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직접 수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 와중인데 여기에 6대 범죄까지 해서 6대 범죄라는 건 사실은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 나라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분리해가지고 딱 6개 범죄 정말 중대 범죄입니다. 선거 범죄, 금융, 네.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하는 것이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사를 독점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 못하는 그런 문제는 지난번 수사 분리로 많이 해결됐습니다. 잠깐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최영두 의원님도 지금 검찰 수사 기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처음에 이미 해결됐습니다. 아니 해결되지 않았고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최영두 의원이 원내대변인 하실 때 저도 네. 이제 같이 뵀는데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도 검찰의 권력에 비대화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네. 그래서 과도한 수사권 집중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이거든요. 법사위원을 할 때도 그렇고 2019년도에 지금 원내대표인데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요. 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서 폐해가 많다. 네. 그러니까 여야의 모든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에 과도한 집중에 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민주당만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검찰에서도 네. 개혁안을 낼 때 과도한 수사권과 기소권 이 부분에 분리를 대한 해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 했을 때 사실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려놓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내랑 만나 이야기할 때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검찰은 정말 경찰이 다루지 못하는 대형 범죄, 대거악의 문제 한 해 10개 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논의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게 금수완박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십시오. 금융범죄 이런 거. 미국에 우리가 아는 뭐 큰 이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나오지만 금융범죄는 복잡한 것은 법률하고 법적인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수사와 사실 기소가 연계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범죄, 지금 6대 범죄가 그런 겁니다. 선거범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검찰하고 경찰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런 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는 내용 그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거는요. 완전히 없애자. 6대 범죄 수사권을 증발시켜버리자 이야기입니다. 뭐가 됐든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대한 중대 범죄는 누가 수사합니까? 그래서 특수수사청이라든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에 대한 권한도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자치경찰제를 신설한다든가 또 국가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대 범죄 같은 경우는 중대수사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사청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아닌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있는 관계자들, 의원들 다 찬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박 의원님이 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계시는데 자, 수사권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옛날에는 사실 우리 경찰 검찰 출입 기자를 때 보면은 그 공공의 적에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20, 30년 전에는 검사가 뭐 한마디 하면 경찰이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참 경찰이 검사한테 젊은 검사한테 수모도 당하고 하는 걸 보고 안 했습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경찰도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고 수사도 국수본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해서 그게 아니고 자, 아주 거악의 범죄, 금융범죄.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 월스트리트의 저승사자 줄리아니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입니다. 일본에서 다나카 큰 금맥을 수사했던 그 사람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와 연결된 부패한 정치인들 다 잘라낸 마니아폴리테 그 검사입니다. 이런 큰 범죄, 거악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권도 일부 주고 또 많은 것도 큰 사건은 기소를 할 때는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내용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죠. 그런데 수사 기소 분리를 일단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 그 동의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아니죠. 자, 완전히 이제 박탈하자는 것이 안 된다. 지금 검찰 개혁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해야지요 손을 드는데 검수완박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주진우 앵커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검수완박이냐라는 질문에서 제가 그렇지가 않다. 네. 실질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네. 자 검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사람도 있고 신중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신중하자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강경파들이 압박을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전혀 그렇진 않고 지금 이제 뭐냐면 잘 지켜보십시오. 지켜보고 그리고 그러면 이 검수완박이라는 이 프레임이나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부분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동안은
검찰의 과도한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 단어가 나온 거 아니에요. 4716님께서 예. 검사들이 제 입맛대로 일 안 하고 제 식구 감사기 안 하고 공정하게 발빨리 했으면 잘하면 그런 단어가 안 누가 나온 검사들 거죠. 욕하겠어요. 예. 그런 단어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권력의 집중화에 대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네. 대안이 정확히 서지 않았는데 개혁을 서두른다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우리 역사적인 어떤 개혁법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하지 않았을까? 30년 걸렸어요. 국정원 개혁하는 데 있어서요. 네. 그리고 경찰도 역시 권력에 대한 집중화 문제를 개혁하고 민주정부에 맞게 민주적인 어떤 경찰을 맡게 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박성준 의원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이 검찰 개혁이 큰 화두로 떠오른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니까? 그래도 저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소명의식과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 고려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민주당이 알아서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민주당 내 많은 분들도 걱정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검찰을 잘못된 검사도 있죠. 못된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던 그런 나쁜 검사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당당한 검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분했던 것이고 지금 그래서 이게 그 큰 부정부패 대형 거악은 국민적인 손해를 봅니다. 국민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들이 그러면 법적 구제를 받고 국민들이 이런 부정과 거악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누가 막아줄 것이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검찰 출신인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정치 검찰의 모습을 띈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눌 테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영규님께서 검찰 개혁 필요하고 청와대 이전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야 구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건 어떻게 똑같네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영두 의원님. 참 어쨌든 정치권이 탄핵했고 그 헌법재판소가 또 탄핵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사를 했던 당시에 수사팀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어떤 큰 아이러니랄까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또 윤석열 후보를 또 당선을 또 위해서 크게 투표하고 그랬던 있기 때문에 큰 역사적인 어떤 이 대화랄까 또 그런 데서 윤석열 당선인이 참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50분 동안 진지하게 많은 이야기 했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작은 통합의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작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 역사에서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제 국정농단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이 아니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오히려 국정을 농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의 심판이었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우리가 주는 시사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정을 5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했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만나서 수사팀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이 부분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요. 만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화해하고 통합이 되는 겁니까? 역사와 국민 앞에서 만나서 그것을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5% 5년을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국민에게 밝혀주고 그러한 역사의 오점들을 남기지 않게 난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들 분명한 각인된 그 정책. 사실은 그 대목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당시에 미룰 대목이 아니고 이거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인
우리 당 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작했고 이제 그래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시작됐지만 이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게 기각됐지만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 주신 분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큰 통합을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이제 그걸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만난 걸 두고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이 어떤 역사적인 큰 결심을 해서 사면 복권을 해 준 것을 지금 다시 이걸 하기도 그런 것이고 그 문제는 큰 통합의 차원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렇다고 탄핵한 사실이 없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1750님,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어떤 점이 미안한 걸까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또 거기에 옆에 서가지고 사진에 또 나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뭐 말씀하세요, 최영두 의원님이 그 국민의힘 대구 시민들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실 테고 유영하 변호사로서도 그 지역 연구가 그쪽에 있어서 아마 이제 대구를 결심한 모양인데 그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몇 년 동안 정말 그 옆에 옥고를 치를 동안에 변호를 하고 했던 분이니까 인간적으로 정의로 그런 결심에 대해서 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나 싶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은 대구 시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에 경선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앞으로 그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그 공천 과정이 하나의 그 윤석열 당선인 5년 정부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천이라든가 국가 운영 아니면 뭐 대구시장 좋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느냐에 대한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단순한 그 시점의 정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서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 5년 정부가 이끌어갈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현명한 대구 시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아무튼 저는 대통령 지내신 분이 많은 탄핵으로 또 감옥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 앞에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없죠. 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부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당선인과 만났는데 또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지금 호명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인데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됐대. 자,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의외했죠. 그렇죠. 의외인데 아니 이게 사실은 원 전 지사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독배지만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또 정말 엄청 무거운 과업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단순히 수급 조절이라든가 뭐 규제 문제뿐 아니라 이 부동산을 둘러싼 엄청난 정치적인 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었죠. 예. 이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완급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그 신호를 잘못 줄 경우에 다시 집값이 뛰고 하는 또 이런 시장의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단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이걸 이제 수락한 것이겠죠. 본인이 먼저 독배를 마시겠다 하지는 않았을 테고 이 복잡한 문제를 예전에 전에 김현미 장관은 뭐 빵이라면 찍어내겠다 했지만 이 빵이 아니어서 금방 찍어낼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수급대로 해결하면서 규제와 이런 또 이런 시장의 그 원리는 지켜나가면서 서민들의 주거로 인한 이 피해는 줄여줄 것인가의 문제가 복잡한 정책 과정입니다. 과정을 이분이 풀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드문 경력입니다. 삼선에 서울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고 제주사를 이전했고 또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때 보여줬던 그런 일타 강사로서 딱 핵심을 이렇게 하나하나 궤도나마처럼 풀어나간 능력이 아마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큰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토부 장관 내정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까? 왜 독배입니까? 원희룡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술이 되는 거죠. 단술이기 때문에 마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원희룡 전 지사가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동산 문제를 이슈화하고 일타 강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온 걸 보면은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국토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희룡 후보가
당시에 제주지사 할 때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인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전문성과 능력을 중심으로 인선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예. 제주지사 시절에요. 제주에 땅값이 잘 많이 올라가지고 제주 시민들이 계속 얘기하던데. 제주도가 이제 그래서 중국 제주도에서 민심이 안 좋았습니다. 그건 반드시 뭐 지사에 대해서. 제주에 이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네. 이제 그걸 통제하는 것도 큰 과제였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금 하마평 막 무성하지 않습니까? 야, 누가 간댄다, 누구 들어간댄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미 8명 발표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2차 인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최영도 안 부릅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고 저는 그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최소한 이 국회의원 한 재선 이상은 하고 다음에 이런 경력이 있어봐야 그리고 또 전문 관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또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학자들도 있고 하니까. 초선한 김은혜는 경기도지사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경기도지사로서 더 강력하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유럽 정치에서 보듯이 메르켈이나 또는 저 누굽니까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젊은 시절 김은혜 의원 나이에 시작했던 아니, 사람들입니다. 재선은 해야 된다고 하다가 또 그러세요. 아니, 그건 장관이고. 장관은 지사야 또 이게 또 지명도도 있어야 항상 되거든요. 보면 이제 컨셉이 저는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각의 컨셉을 보면 이게 그냥 어떤 인연에 따라서 지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국정 운영을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초기에 내각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인선을 통해서 그것을 던져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그리는 대한민국 5년의 그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서울시장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 그림은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또 이제 일로 오니까 어려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중구, 아니, 예? 성동구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제가 지역구 이제 중구 성동구을인데 네. 중구 성동구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심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나와도 집니까? 상당히 어려운 선거인 것은 분명하죠. 이번 네. 서울시장 선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닥을 찍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닥까지는 안 갔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지금 이제 다시 터닝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어제 아침에도 서울 지역 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네. 서울시장 선거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인물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문을 열어놓고 경쟁을 좀 해서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 이렇게 결의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직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 인물 찾기에 아직 좀 헤매고 있다. 아니 그런 우리 단계에 박성준 의원도 있고 네. 우리 서울시 의원들 좋은 분들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아니 어디 새로운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는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가지고 네. 그 인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죠. 자, 그런데요. 네. 박영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영선 전 장관이 상당히 고심했던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네. 고민을 하고 저도 적극 권유를 했어요. 이번에 서울시장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냐. 박영선 전 장관도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흥행을 일으켜서 본선에서 오세훈 시장과 겨뤄야만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네.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이제 뭐냐면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 이제 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한 인물군을 할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근데 이제 조사를 얼마 전에 이제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선의 여파에 의해서 그 구도가 깨지지 않고 있는 구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는 뭐 서울시장 후보 정해졌으니까. 네.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건 모르죠. 왜냐면 지금 민심은 최영도 의원님 전체적으로 여유로워. 아니 한 달 전부터. 창원시장 얼굴에 후보가 여유로움이 써 있어요. 지금 뭐 창원시장, 용인시장, 우리는 백만도시 시장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용인시장, 창원시장, 고양시장, 수원시장. 예? 이걸 해야 우리가 이번 지방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거 네. 참 전부 민주당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속보로 국민의힘 전남도지사 후보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단수 예, 공천됐습니다. 저기 이제 지원 가야겠네 이제. 그런데 제가 뭐 다른 것 말씀드리니까 우리 조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이 컨셉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좀 민주당과 다른 점 우리는 좀 스타일 같은 거를 제대로 못 세워요 보면은 이름 짓는 것보다는 실사구시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 성과와 그거 실질로 이제 평가받겠다. 지금 조금 보지만 고심이 많았던 게 경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통합하고 협치할 수 있는 사람, 또 이 복잡한 환경. 근데 지금 이제 추경호 후보자 이제 청문회 합니까? 네. 우리 그러면 지금 추경호 후보자 보십시오. 지금 안게 된 게 엄청난 국가 부채에 물가에 금리에 대외 환경이 얼마나 나쁩니까?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기를 경험해보고 그 위기를 풀 수 있는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시작했는데 그 좀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법사에서 기재위로 갔거든요.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죠. 오늘 첫 회의를 가서 제가 회의를 했었는데 추경호 이제 후보 내정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후보자라고 했네요. 후보자가 그동안에 추경과 관련돼서 재정 건전성으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당사자가 이제 아니, 반대 됐단 안 말이에요. 했어요. 반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출 조정하자 그러지. 세출 조정. 이제 했는데 네. 과연 재정 건전성을 다 지키면서 5월에 추경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공수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가 참 그동안의 말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민주당은 자꾸 싶어요. 부채 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부채 내자. 사실 부채 내면은 당대는 쉬워요. 네. 근데 그 부채가 이제 다음 정부에 넘어가고 다음 세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대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자꾸 부채 내자 하면은 그 달콤한 것은 우리가 당대는 지금 우리가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도 50조 원 추경 예산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추경 과연 놓고 50조 원을 할 수 있는지 재정 건전성을 다 놓고 지키면서 하는지 그럼요. 국민들이 지켜보지 그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 전체 한 600조 되는 것 중에서는 5% 정도씩 좀 전략적인 순위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공수가 민주당이 도와주십시오. 바뀐 인사청문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박성준, 최영도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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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여유로우세요. 아니에요. 최영도. 지금 속이 탑니다. 6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